날 죽여도 좋다. 하지만 내 아이만은 살려다오. 강원도 설악의 험준한 골짜기, 칼바람이 비명처럼 울리는 벼랑 끝에서 금홍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밀쳐낸 가마꾼들의 손길은 무자비했지요. 얇은 소슬적삼 차림의 금홍은 차가운 눈더미 속으로 맥없이 처박혔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쥔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답니다. 이대감, 정녕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셈이오? 대답 좀 해보시오. 가마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이대감의 눈동자가 금홍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보라색 비단 도포 자락을 여미며 싸늘하게 내뱉었지요. 내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한다. 정씨 부인의 노여움을 샀으니 내 어찌하겠느냐. 너를 살려두면 내 관직이 위태롭고 가문이 흔들리거늘. 원망하려면 내 팔자를 원망해라. 잠깐 이야기 재밌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주인공이 더 고생합니다. 이대감은 권세 높은 가문의 딸인 정씨 부인 덕에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질투심 많은 부인이 금홍의 존재를 알고 불호령을 내리자 비겁한 이대감은 제 안위를 위해 임신한 금홍을 사고로 위장해 깊은 산속 늑대굴 근처에 버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홍이 배 속의 아이가 그의 핏줄임을 호소해도 이대감에게는 제 안위와 부인의 눈치가 더 무거웠던 것이지요. 이대감의 가마는 미련 없이 눈길을 헤치며 사라져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금홍은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안으며 신음했습니다. 눈발은 갈수록 굵어져 금홍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뼈를 깎는 추위가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해진 버선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죽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홍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예인이었으나 이대감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정조를 바치고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눈밭 위를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기어갔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이 어미가 어떻게든 너만은. 주변에는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홍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가기도 전에 얼음 결정이 되어 박혔지요. 자식을 살리겠다는 처절한 의지 하나로 버티던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고 자신을 버린 남자의 비정한 목소리만이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뽀드득거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온 것은 말이지요. 늑대의 가벼운 걸음이 아닌 대지를 짓누르는 사내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금홍의 시야에 멧돼지 가죽을 덧댄 누비옷을 입은 거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는 어깨에 낡은 활을 맨 채 눈더미 속에 파묻힌 분홍색 옷자락을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 보시오. 거친 손이 금홍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사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구해주었던 한양의 그 고운 기생을 알아본 것이지요.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금홍아,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곳에. 은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설산의 모진 바람도 이 기막힌 인연 앞에서는 잠시 숨을 죽이는 듯 했답니다. 금홍아, 정신 차려야 한다. 일이 차가워서는 아니 된다. 칠성의 널찍한 등에 엎여 도착한 곳은
산새가 험해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깊은 골짜기의 낡은 움막이었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던 금홍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찢어지는 듯한 복부의 통증과 살을 에이는 산속의 한기였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밭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어찌 이 꼴이 되셨소. 조금만 늦었어도 정녕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칠성이 화롯불에 달군 돌을 수건에 싸서 그녀의 발치에 놓아주었지만 금홍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금홍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화려한 교방에서 풍류를 즐기던 손가락은 이제 땔감을 줍다 가시에 찔려 진물이 났고 고운 분내 대신 찌든 연기와 흙냄새가 그녀의 몸을 감쌌답니다. 그 무엇보다 제 배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이 험한 곳에서 어찌 지켜낼까 하는 두려움이 금홍의 심장을 죄었습니다. 칠성은 제 입술이 부르터가면서도 산토끼를 잡아 국을 끓여 내왔으나 금홍은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하고 헛구역질만 해댔지요. 배 속의 아이가 커갈수록 금홍의 몸은 나뭇가지처럼 말라갔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사냥을 나간 사이 해진 누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대감님, 어찌 저를 이곳에 버리셨나이까? 그 정이 정녕 이 눈보라보다 차가웠단 말입니까? 이 대감의 비정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때울 땔감이 떨어지면 만삭의 몸으로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 다녀야 했거든요. 금홍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언 땅을 파헤치다 손톱 밑이 터져 피가 솟구쳐도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산 아래에서 자신을 찾으러 올지도 모르는 이대감의 수하들이나 굶주린 짐승들의 눈빛이었지요. 식량은 늘 부족했습니다. 칠성이 가져오는 거친 보리쌀 몇 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금홍은 자신의 저고리를 뜯어 태어날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없어 뾰족한 가시를 갈아 바느질을 하니 옷감에는 아이를 향한 정성보다 금홍의 손끝에서 맺힌 핏방울이 더 많이 베어들었답니다. 어느 날 밤 움막 밖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금홍은 문고리를 꽉 쥔 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지요. 가난은 뼈를 갉아먹고 차별은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양반의 씨를 가졌으나 축복받지 못한 채 짐승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 금홍은 제배를 쓰다듬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어미는 죽어도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가, 너도 이 모진 고통을 견뎌다오. 금홍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가냘픈 기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처절한 본능만 남은 어미의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몸은 한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려는 찰나의 금홍은 다시 한번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통은 예고 없이 그러나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움막 밖에는 여전히 칼바람이 몰아치는데 금홍은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지요. 칠성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낡은 살인문을 거칠게 밀치고 한 노파가 들어섰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며 산다는 신비로운 약초 노파였답니다. 비키거라, 이 미련한 놈아. 산의 놈이 버티고 있으면 아이가 나오려다 다시 들어가겠다. 노파의 호통에 칠성은 쫓기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파는 피가 섞인 양수에 젖은 금홍의 아랫도리를 거침없이 들추더니 품 안에서 정체 모를 약초 가루를 꺼내
금홍의 입에 털어 넣었지요. 정신줄 놓지 마라. 내가 죽으면 내 배 속의 아이는 이 추운 날에 길동무도 없이 저승으로 가야 한다. 노파의 매서운 목소리가 금홍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금홍은 노파가 건네준 마른 광목천을 입에 물고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어긋나는 통증 속에서도 금홍은 자신을 버린 이대감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업고 눈길을 달렸던 칠성의 투박한 부름을 떠올렸지요. 살아야 했습니다. 기어코 살아서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해야 했답니다. 응애, 응애. 마침내 새벽빛이 운막 틈새로 스며들 즈음 핏덩이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노파는 능숙한 솜씨로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금홍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아들이다. 이 험한 산세에도 기운차게 우러젖히는 걸 보니 명줄 하나는 타고났구먼. 금홍은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처음으로 마주한 제 핏줄의 보드라운 살결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칠성은 밖에서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기다리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살았구나. 금홍아, 내가 기어코 살려냈구나. 칠성은 노파의 지시에 따라 얼음물을 깨고 들어와 미역 대신 산후조리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내왔습니다. 노파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금홍의 틀어진 골반을 잡아주고 젖이 잘 돌도록 가슴을 마사지해 주었지요. 노파는 금홍에게 이곳에 머무는 동안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반 놈들 밑에서 웃음이나 팔던 손으로 이제 흙을 파고 약초를 구별해야 할 게다. 그래야 저 아이를 지킬 수 있어. 금홍은 노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금홍에게 노파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비정한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유일한 스승이자 방패가 된 것이지요. 운막 안은 아이의 체온으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밖에서 땔감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냘픈 여인과 갓 태어난 생명을 위해 기꺼이 산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금홍은 품속에서 젖을 찾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이제 더 이상 이대감의 눈치를 보던 연약한 기생이 아님을, 세상에서 가장 독한 어미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설산의 정적을 깨웠지만 금홍에게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채 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난 금홍은 노파가 건넨 쓴 약차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칠성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에 가냘프던 기생의 기운은 씻은 듯 사라지고 서슬퍼런 칼날 같은 결기만이 서려 있었지요. 금홍아, 왜 이러느냐? 어서 몸을 추스르거라. 칠성이 당황하여 그녀를 일으키려 했으나 금홍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마을로 데려가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곳 산속에 남을 것입니다. 짐승처럼 숨어 살지언정 이대감 그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곳이 우리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칠성은 경악하며 금홍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정신이요? 여인의 몸으로 젖먹이를 데리고 이 험한 산속에서 어찌 살려고 그러오. 차라리 먼 고을로 도망가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것이 100번 낫소. 곁에서 담뱃삼지를 만지작거리던 노파 역시 혀를 차며 거들었지요. 이대감 그 작자는 제 핏줄에 대한 집착이 병적인 놈이다. 마을 어디선가 소문이라도 나면 아이만 뺏기고 내 목숨은 그날로 끝이야. 하지만 금홍의 결심은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제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작은 손을 꽉 쥐었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결국 그자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양반의 씨를 훔쳤다며 저를 관가에 넘기고 아이를 빼앗아 가겠지요. 차라리 늑대와 이웃하며 살지언정 그자의 눈앞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금홍은 칠성에게 자신에게 덫을 놓는 법과 짐승의 기척을 잇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칠성은 금홍의 눈동자 속에 담긴 모성애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조차 집어삼킨 거대한 불꽃이었지요. 결국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움막 뒤편의 낡은 창고를 수리하고 땔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금홍은 그날부터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 짧게 묶고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찢어 아이의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겹겹이 덧대어 몸을 감싼 그녀의 모습은 이제 영락없는 산사람의 것이었지요. 금홍은 노파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 대감댁의 비정한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저를 가르쳐 주신다면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노파는 금홍의 도끼에 질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산속의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법, 그리고 몸을 보하는 비방을 하나씩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반대와 상식을 뒤로하고 금홍은 산속에서의 처절한 은둔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아이가 제 아비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단련시키겠다는 어미의 투쟁 선포였지요. 금홍은 움막 기둥에 날카로운 돌로 날짜를 새기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대감, 당신이 버린 이 아이가 당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금홍은 칠성이 건넨 낡은 단검을 가슴품에 갈무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지기의 움막에는 이제 한양의 이름난 기생 금홍이 아닌 자식을 위해 악귀가 될 준비를 마친 산속의 어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봄은 더디게 찾아왔으나 금홍의 모성애는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순보다 강인했습니다.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뼈마디가 시린 몸이었음에도 금홍은 칠성에게 배운 대로 덫을 확인하고 약초를 캐기 위해 매일 산을 탔지요. 화려한 가야금을 타던 고운 손가락은 이제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시커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답니다. 금홍아, 제발 몸 좀 생각하거라. 내 몸이 축나면 아이는 누가 돌본단 말이냐. 사냥에서 돌아온 칠성이 보다 못해 말렸지만 금홍은 아이에게 먹일 젖이 마를까봐 꽁꽁 얼어붙은 계곡물을 깨고 들어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린 물속에 발을 담그면 뼛속까지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금홍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요. 잡은 물고기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저고리는 얼어붙어 빳빳해졌고 손끝에서는 생혈이 맺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금홍은 노파의 지시에 따라 척박한 움막 뒤편의 돌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곡식 한 줌이 간절했기에 그녀는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돌을 골라내고 흙을 파헤쳤습니다. 어깨에는 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업은 채였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금홍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힘을 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다. 내 아이를 살릴 걸음이다. 금홍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산비탈을 오르내렸지요.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노파에게 약초의 효능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독초인지, 어떤 것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지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산속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그녀의 눈매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거친 무명옷 사이로 드러난 팔뚝에는 땔감을 나르다 생긴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칠성은 그런 금홍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과거 교방에서 나비처럼 춤추던 가냘픈 여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면 맹수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독한 어미만이 남았기 때문이지요. 금홍은 배가 고파 잠든 아이의 입에 제 손가락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젖이 부족한 날이면 제 살을 씹어서라도 아이를 먹이고 싶어 했던 그녀의 헌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눈물겨웠습니다. 금홍의 발바닥은 집신이 다해져 굳은 살 위에 다시 상처가 나고 덧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대감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의 덫을 하나 더 확인하고 한 뿌리의 약초를 더 찾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임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산속의 모진 환경은 금홍을 비천한 기생에서 거대한 산의 일부이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인한 생존자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습니다. 산속에도 어느덧 녹음이 짙게 깔리고 금홍이 움막 기둥에 새긴 날짜가 드디어 아이의 배기를 가리켰습니다. 이름도 없이 개똥이라 불리던 아이가 옹알이를 하며 금홍의 거친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산속에서 맞이하는 백일은 화려한 잔치상 하나 없었지만 금홍의 마음만은 한양 교방의 그 어떤 성대한 연회보다 풍성했답니다. 칠성은 아이의 배기를 위해 며칠 전부터 산을 뒤져 귀한 꿀을 따오고 산돼지를 잡아 큼직한 고깃덩이를 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금홍아, 오늘만큼은 아이를 위해 웃어보려무나. 우리 개똥이가 복을 타고났는지 산속 꿀맛이 아주 기가 막힌다. 칠성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서려 있었고 금홍은 그가 가져온 고기를 삶으며 모처럼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이제 금홍을 단순한 기생이 아닌 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지요. 노파 역시 무뚝뚝한 손길로 아이의 목에 걸어줄 오색 실타래를 내밀었습니다. 내 죽은 자식 놈 생각나서 대충 엮어본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이놈아, 이 험한 산에서 태어났으니 호랑이보다 더 기운차게 자라야 한다. 노파의 거친 손마디가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움막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금홍은 정성껏 삶은 고기를 얇게 썰어 노파와 칠성에게 대접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칫날이라 해야 칠성이 잡아온 고기와 노파가 캐온 산나물 뿐이었지만 금홍은 아이를 품에 안고 칠성이 만들어준 작은 나무 모비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자 칠성과 노파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지요. 금홍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웃어준다면 나는 1000번 만번이라도 저 얼음물을 깨고 들어갈 수 있다. 금홍은 칠성이 건넨 꿀 한 입을 아이의 입술에 살짝 적셔주었습니다. 달콤한 맛에 아이가 입술을 오물거리자 움막 안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지난 세월의 배신과 상처가 잠시 잊히는 그야말로 꿈 같은 순간이었지요. 금홍은 칠성에게 가야금 대신 산지기의 투박한 노래를 청했고 칠성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산노래를 읊조리며 금홍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금홍은 잠든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노파와 칠성에게 조용히 물잔을 건넸습니다. 오라버니, 그리고 할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성해서 두 분의 버팀목이 되도록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금홍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칠성은 그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칫하며 그저 따뜻한 눈길로 금홍을 바라보았지요. 비록 내일이면 다시 땔감을 줍고 덫을 확인해야 하는 고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산속 움막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금홍은 아이의 가슴팍에 노파가 준 실타래를 소중히 올려두며 비정한 아비가 없는 이 산속에서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각자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며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00일 잔치의 따스한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 산속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금홍의 곁을 맴돌며 재롱을 떨던 칠성의 사냥개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꼬리를 내리고 웅크린 채 숲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일이 잦아졌지요. 금홍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짐승의 기운이 아닌 불길하고 음습한 인간의 기운이 이 깊은 골짜기를 훑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홍아, 요즘 산 아랫길에 낯선 발자국이 보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개들이 저리 짖어대니 내 마음이 도통 놓이지 않는구나. 칠성은 굳은 표정으로 활시위를 점검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실 칠성도 며칠 전부터 산중턱에서 서늘한 쇠 냄새와 화약 냄새를 맡았던 터였지요. 그것은 평범한 나무꾼이나 신만이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집요하게 뒤쫓는 노련한 포수들의 냄새였습니다. 금홍은 잠든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혹여나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 다시 노출될까 두려워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요. 사건은 금홍이 움막 근처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낯선 새들의 비명소리가 숲을 흔들더니 건너편 숲속 너머에서 번뜩이는 금속 광채가 금홍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곳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듯한 느낌에 금홍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숲 그늘로 숨어들었지만 이미 뒤통수에 서늘한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꼈지요. 노파 역시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평소와 다른 흔적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대감 땡놈들이 부리는 최포수의 짓이 틀림없구나. 놈이 쓰는 덫의 모양새와 발자국이 예사롭지 않아.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게야. 노파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의 집요함과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파였기에 그 공포는 움막 안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금홍은 칠성이 만들어준 단검을 꺼내어 다시 한 번 나를 매섭게 세웠습니다. 기생 시절에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단단한 근육과 흉터로 가득했지만 그 손으로 단검을 쥐는 힘만큼은 어느 장정 못지않게 단호했지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고 있었으나 금홍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움막 주변의 함정을 파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거친 바람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낙엽을 밟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이 근처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곳이 분명 여기야. 금홍은 아이의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평화는 깨졌고
감추어두었던 진실이 머지않아 피로 물들 것임을 예고하는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금홍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문 밖을 응시하며 다가올 비극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금홍이 움막 앞 텃밭에서 노파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다듬고 있던 어느 정오, 숲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더니 비릿한 화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지요. 금홍이 고개를 번쩍 들었을 때 낡은 전립을 눌러쓰고 화승총을 어깨에 맨 사내 최포수가 비죽이 웃으며 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내 이심산유곡에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이게 누구신가? 이대감 댁에서 복에 겨워 도망갔다던 그 기생년 아니냐? 살아있었구먼. 최포수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금홍은 본능적으로 방 안에서 잠든 아이를 가로막으며 칠성이 갈아준 단검을 꺼내 들었답니다.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굶주린 어미 호랑이처럼 매서웠지요. 최포수는 금홍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움막 안을 훑어보더니 빨랫줄에 널린 오색 실타래와 아기 베네쩌고리를 보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대감님께서 기어코 일을 내셨구먼.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저 방 안에서 나는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아들이냐? 아들이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대감님께 보상받을 판이로구나. 금홍은 최포수에게 달려들 기세로 단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한 걸음만 더 오면 내 놈의 목줄을 먼저 끊어놓겠다. 하지만 노련한 포수인 최포수는 금홍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지요.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도끼 서린 여편네와 씨름하는 것보다 이 사실을 대감에게 알려 큰 상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최포수가 산 아래로 자취를 감춘 뒤 움막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칠성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놈은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지요. 금홍아, 놈이 이대감에게 갔을 것이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칠성의 외침에도 금홍은 아이를 품에 안고 멍하니 최포수가 사라진 길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이대감의 집무실. 최포수의 보고를 받은 이대감의 눈동자가 광기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라고? 기어코 기생년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냐. 이대감은 제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내 잔혹한 냉소로 변했지요. 딸만 둘인 처지에서 아들의 존재는 가문을 일으킬 보배였으나 그 어미인 금홍은 제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자 정씨 부인의 노여움을 살 화근일 뿐이었습니다. 최포수, 관군들을 불러 모아라. 아들놈만 멀쩡히 데려오면 된다. 그 기생년은 이제 소임을 다했으니 숲에 뿌려진 걸음으로나 써라. 정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야 한다. 이대감은 붓을 들어 정교하게 그려진 산도를 짚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뒤틀린 집착과 금홍에 대한 비정한 사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지요. 금홍이 애지중지 키워온 작은 행복은 이제 권력자의 탐욕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산속의 움막을 향해 죽음의 행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최포수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산속의 아침은 평소보다 무겁고 습한 안개가 가득했지요. 하필이면 칠성이 며칠째 식량이 떨어진 것을 걱정하여 산 너머 먼 마을로 사냥물을 내다 팔러 자리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금홍은 아이를 등에 업고 움막 주변에 칠성이 파놓은 함정을 점검하고 있었으나 이미 숲 저편에서는 수십 명의 발소리가 마른 낙엽을 짓밟으며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저기다. 저기 나무 뒤에 숨겨진 움막이 보인다. 최포수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푸른 군복을 입은 관군들이 숲을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환도와 살벌한 포승줄이 들려 있었지요. 금홍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등에 업힌 아이가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금홍아, 헛수고하지 말고 어서 나와라. 대감님께서 아드님만 곱게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고 하셨다. 최포수가 문 밖에서 가래 끓는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금홍은 칠성이 남겨준 단검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놈들이 정령 사람이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도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금홍의 외침에 최포수는 비웃음을 날리며 관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쾅! 육중한 발길질 한 번에 낡은 움막 문이 맥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금홍은 미친 듯이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장정들을 여인의 몸으로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관군 하나가 휘두른 몽둥이에 금홍의 팔목이 꺾이며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내 아이는 안 된다. 금홍은 바닥을 기며 관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비를 닮아 고운 배 속의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포수는 금홍의 등에 업힌 아이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포대기가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움막 안에 가득 찼지요. 금홍은 머리카락이 쥐어 잡힌 채 차가운 흙바닥에 짓눌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최포수는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들치어 성별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크게 웃었습니다. 진짜 아들이로구먼. 대감님, 경사났습니다. 대를 이을 귀한 자손이 여기 살아 있었습니다. 움막 밖 숲길 저편에서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난 이대감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울부짖는 금홍의 절규를 벌레의 날갯짓 소리보다 못하게 여기며 최포수가 건네준 아기를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이대감에게 아기는 가문을 지탱할 도구였으나 바닥에 엎어져 피눈물을 흘리는 금홍은 이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할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습격은 순식간이었고 금홍이 일궈온 작은 낙원은 순식간에 핏빛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 내놔라.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내 아이 돌려달란 말이다. 아이를 실은 가마가 멀어지자 바닥에 짓눌려 있던 금홍은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났는지 자신을 누르던 관군의 팔을 깨물고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버선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치여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금홍은 가마 뒤를 바짝 쫓으며 이대감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답니다. 이대감,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시오. 우리 아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오. 대감님. 가마 곁을 지키던 최포수가 귀찮다는 듯 말을 돌려 금홍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번뜩이는 장도를 뽑아 들었지요. 인연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대감님 앞길 막지 말고 여기서 되져라. 최포수가 휘두른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금홍은 아이를 향해 손을 뻗다 피할 겨를도 없이 오른쪽 눈가를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핏줄기가 금홍의 눈을 가렸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그녀는 가마 바퀴를 붙잡고 늘어졌지요.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가 간다. 무서워 마라. 금홍의 처절한 몸부림에 가마가 덜컹거렸고 안에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금홍은 베인 상처의 고통도 잊은 채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험준한 외길 절벽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최포수는 가마를 먼저 보내고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오는 금홍의 가슴팍을 거칠게 걷어찼지요. 징글징글한 년 저승에 가서나 내 아들을 찾아라. 거기서 평생 한이나 풀려무나. 뒤로 밀려난 금홍의 발밑으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와 날카로운 바위뿐이었지요. 금홍은 추락하는 그 찰나에도 아이가 실린 가마가 사라지는 방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내 아기. 은우야. 짧은 비명과 함께 금홍의 몸은 허공을 갈라 차가운 계곡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눈가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 위로 점점이 박혔고 비정한 가마는 멈추지 않고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대감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우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그는 오직 가문의 번영과 정씨 부인을 속일 궁리만을 했지요. 산속은 다시 비정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던 어미의 처절한 선택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이별과 추락으로 끝이 났고 최포수는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금홍이 흘린 피는 눈에 덮여갔고 그녀가 품었던 소박한 행복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계곡물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절벽 아래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걸려 겨우 목숨을 부지한 금홍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지요. 오른쪽 눈가를 가로지른 자상은 굳어버린 피딱지로 뒤덮였고 추락의 충격으로 뒤틀린 사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금홍아, 정신 차려라.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산약물을 팔고 뒤늦게 돌아오다 핏자국을 따라 절벽 밑을 뒤졌던 칠성이 금홍을 발견한 것은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칠성은 통곡하며 금홍을 들쳐업고 노파의 비밀 거처로 달아났습니다. 금홍은 며칠을 죽은 듯 누워있다가 타오르는 화톳불의 온기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찾자마자 그녀가 마주한 것은 가슴을 도려내는 비보였지요. 그 아이. 대감 집안에서 정씨 부인이 낳은 적장자로 둔갑했답니다. 마을 전체가 대를 이었다고 잔치판이라더군요. 노파의 말에 금홍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이가 없는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 금홍의 피부치를 제 배에 아파 낳은 자식으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품에서 그들을 부모라 부르며 자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금홍은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피눈물을 쏟았지요. 가난과 추위는 견딜 수 있었으나 천륜을 도둑 맞은 분노는 금홍의 영혼을 검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하여 뿌옇게 변했고 흉측한 흉터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일그러진 눈동자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내 아이를 도둑질한 그자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것입니다. 내 눈이 멀고 팔다리가 으스러져도 그자들의 가문을 도륙내기 전엔 죽지 않겠습니다.
금홍은 칠성이 건네는 미음을 거칠게 받아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보다 살아서 악귀가 되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그녀는 노파에게 매달려 산속의 독초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침수를 가르쳐달라 애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지우고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말없이 금홍의 곁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이대감의 집안은 권세의 정점에 서서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목을 겨누는 도끼가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금홍은 재배에 남은 출산의 흔적을 쓰다듬으며 이름도 불러보지 못한 아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양 땅에는 팔도강산을 유람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침 한 방으로 살려낸다는 신비로운 장님 의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요. 눈가를 깊게 가린 비단띠 위로 묘한 위엄을 풍기는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 돌아온 금홍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덩치 큰 벙어리 하인으로 위장한 칠성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답니다. 복수의 기회는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처럼 찾아왔습니다. 권세의 정점에 서 있던 이대감의 외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지요. 그 아들은 바로 7년 전 금홍의 품에서 빼앗긴 그녀의 핏줄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제 자식이라 속여 키워온 아이가 업보로 인해 죽어간다는 소식에 금홍의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렸습니다. 가야겠구나. 내 아이를 살리러, 그리고 그자들의 숨통을 끊으러. 금홍은 칠성과 함께 이대감의 화려한 소슬대문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7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그 집이었지요. 대청마루에 앉아 초조하게 의원을 기다리던 이대감과 정씨 부인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의녀의 등장에 서둘러 길을 내주었습니다. 금홍은 눈을 가린 띠 덕분에 정체를 들키지 않았고 노파에게 전수받은 침술과 의술 덕에 완벽한 의녀의 모습으로 그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금홍이 병색이 짙은 아이의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하얗게 질린 채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눈매와 코끝을 발견했거든요. 7년 만에 마주한 천륜의 재회였으나 금홍은 어미의 눈물 대신 의녀의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짚은 금홍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그녀는 품 안에서 날카로운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의 병은 명줄이 짧아 생긴 것이 아니라 집안의 업보가 쌓여 생긴 화근입니다. 내 이 아이를 살려낼 것이나 그 대가는 대감께서 직접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금홍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대감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말투, 그리고 눈을 가렸음에도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기운에 이대감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당장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 급했지요. 금홍은 아이의 혈자리에 정확히 침을 꽂으며 힘의 역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생사여 탈권은 오직 금홍의 손끝에 달려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기이한 통증에 몸을 뒤틀며 신음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당황한 이대감이 금홍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벙어리 하인으로 위장한 칠성이 바위 같은 팔로 그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챘지요. 금홍은 아이의 혈자리에 은침을 대고만 채 눈을 가렸던 비단띠를 천천히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얼굴을 똑똑히 보시오.
이대감. 7년 전 설산에서 늑대밥이 되라고 던져졌던 금홍이요. 흉측하게 일그러진 흉터와 실명한 눈이 드러나자 이대감과 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죽은 귀신이 돌아온 줄 알고 사색이 된 이대감의 발치에 금홍이 서늘하게 읊조렸지요. 내 아들을 살리고 싶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가로 가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자백하시오. 기생의 자식을 뺏기 위해 어미를 죽이려 하고 가문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말이오. 한시라도 늦으면 이 아이의 혈도는 영원히 닫힐 것이오. 이대감은 탐욕과 가문 사이에서 갈등했으나 단 하나뿐인 아들이 고통에 몸부림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대기하던 관원들에게 울부짖으며 제 죄를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금홍이 미리 포도청에 제보하여 파놓은 함정이었지요. 내 죄요. 내가 그 여인을 버렸고 천륜을 어겼소.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이대감의 자백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군들이 들이닥쳐 그와 정씨 부인의 팔에 포승줄을 메었습니다. 권세 높던 대감집 대문은 순식간에 죄인의 집이 되었고 이대감의 관모는 땅바닥에 굴러떨어져 짓밟혔답니다. 정씨 부인 역시 가채가 벗겨진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지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금홍은 아이의 마지막 혈 자리에 침을 놓아 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호흡이 평온해지며 깊은 잠에 빠졌지요. 금홍은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전 뺏겼던 온기를 이제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망치려던 최포수는 칠성의 묵직한 주먹에 맞아 대들보 아래로 고꾸라졌고 결국 관가로 압송되었습니다. 아기는 자업자득으로 무너졌고 진실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금홍은 몰락해가는 이대감의 저택을 뒤로한 채 잠든 아들을 칠성의 등에 업히고 당당히 문을 나섰습니다. 원한으로 점철되었던 세월이 이대감의 자백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통쾌한 응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대감의 가문이 몰락하고 한양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모진 풍파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 속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대감의 저택은 몰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강원도 깊은 산골 칠성의 운막터에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지요. 금홍이 그간 의녀로 활동하며 모은 재물과 칠성의 부지런한 손길이 일궈낸 결실이었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들 은우는 처음엔 낯선 산속 생활과 자신을 낳아준 어미의 흉터 가득한 얼굴에 겁을 먹기도 했지만 금홍의 지극한 정성 속에 어느덧 늠름한 산골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금홍은 아이에게 은우은유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하늘의 은혜로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우는 이대감의 집에서 입던 화려한 비단옷 대신 금홍이 손수 지어준 튼튼한 무명옷을 입고 어깨에 약초 망태기를 메었습니다. 금홍아, 은우가 이제 제법 활시위를 당길 줄 알더구나. 내년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산지기가 되겠어. 칠성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칠성은 금홍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족이었지요. 칠성은 은우에게 활 쏘는 법과 산의 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고 금홍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의 한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얼굴엔 흉터가 남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닌 훈장이었습니다. 노파는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가르쳐준 의술은 금홍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인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홍은 매일 아침 노파의 무덤가에 싱싱한 산국화를 놓으며 감사를 표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금홍을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강인한 어머니이자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녀로 칭송했지요. 복수는 끝났으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졌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금홍은 이제 빼앗겼던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긴 시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이 평온은 이대감이 누렸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단단하고 찬란했지요. 금홍은 석양을 등지고 돌아오는 아들과 칠성을 맞이하며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지극한 모성애와 칠성의 헌신적인 사랑이 보초를 서듯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금홍아, 이제 정령 다 끝났구나. 저 몹쓸 인간들도 제 죗값을 치렀으니 이제 마음 편히 먹어도 된다. 칠성이 투박한 손으로 금홍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금홍은 칠성의 부름에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서 활쏘기 연습에 매진하는 아들 은우를 바라보았지요. 한때 한양을 호령하던 이대감의 가문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던 이대감은 자신의 아들이 결국 가문을 무너뜨린 금홍의 손에 자랐다는 사실에 광증을 일으켜 미쳐버렸고, 정씨 부인은 가문의 수치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잠깐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주인공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제 눈엔 진물이 난다는 옛말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금홍을 설산에 버리고 자식마저 빼앗으려 했던 이대감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선물했지요. 반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식을 위해 악귀가 되기를 자처했던 금홍은 이제 산속의 성자로 불리며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는 평온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금홍아, 은우가 이제 제법 사내구실을 하더구나. 내년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산지기가 되겠어. 칠성의 말에 금홍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한쪽 눈은 빛을 잃었으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세상을 보고 있었지요. 과거의 원한은 산국화 향기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칠성의 애틋한 연심과 은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답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이 무심한 듯 보여도 억울한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고 반드시 돌려주느니라. 이대감이 가문을 위해 버렸던 그 아이가 결국 가문을 몰락시키는 도구가 되고 금홍의 곁에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운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가 아니겠습니까? 금홍은 이제 설산의 차가운 눈보라 대신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서 은우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피눈물로 쓴 복수의 서사는 이제 가슴 뭉클한 가족의 야담으로 남아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지요. 인생은 돌고 도는 법,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악하게 살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그 소박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금홍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탐욕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지극한 모성애와 칠성의 헌신적인 사랑이 보초를 서듯 든든하게 자리 잡으며 야담의 대단원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